박정민 최희준에 밀린 윤성빈 최충현. 결국 퓨처스행. 도약 제기 제동 걸렸다. 이 영상은 경기 기록과 데이터, 그리고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분석 영상입니다. 필승조 후보에서 퓨처스행까지 윤성빈 사례로 읽는 불펜 경쟁의 구조. 들어가며 스프링 캠프의 기대와 정규 시즌의 현실. 시범 경기 클로저. 이 타이틀은 선수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주전 마무리와 셋업맨이 부상으로 이탈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어진 역할이지만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 그 공백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한다. 윤성빈의 시즌 초 상황은 이 구조적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부상자 공백 속에서 기회를 얻었고 시범 경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소화했다. 그러나 정규 시즌 문턱에서 성적이 따라주지 않았고 팀 내에서 새롭게 치고 올라온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 흐름은 단순한 한 선수의 부진 이야기가 아니다. KBO 리그에서 파이어볼러형 유망주가 반복적으로 겪는 구조적 패턴, 그리고 불펜 경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비교 사례 1. KBO 파이어볼러들의 부침. KBO 리그 역사에서 윤성빈과 유사한 궤적을 보인 투수들의 사례는 적지 않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여러 구단에서 160km급 또는 초고속구 투수들이 등장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1군에서 자리를 잡는데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다. 공통적인 이유는 제구였다. 구속이 빠를수록 볼넷의 파급력이 크고 한 이닝에 위기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유형의 투수들 중 결국 자리를 잡은 선수들의 공통점이다. 대부분은 직구 제구력을 높이거나 보조 구종의 완성도를 올려 타자들이 직구만 기다리는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순수한 구속 하나만으로 KBO 리그에서 불펜 한 자리를 꾸준히 유지한 사례는 생각보다 드물다. 반면 미국 마이너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서 비슷한 유형의 투수들을 보면 구속 자체가 커리어 내내 통하는 무기가 된 경우가 있다. 이 차이는 리그 환경, 타자들의 성구한 수준,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 운영 방식 등 여러 변수의 조합으로 설명된다. KBO 리그 타자들이 상대적으로 볼을 잘 골라내는 편이라는 분석은 이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비교 사례 2대 2차 드래프트 이적생 최충현의 구조적 한계. 최충현의 사례는 윤성빈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이적한 투수라는 배경이 있다. 2차 드래프트는 원 소속팀에서 보호명단에 들지 못한 선수들을 다른 구단이 영입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이적한 선수들의 성공률은 팬들의 기대에 비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호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사실 자체가 원구단이 해당 선수의 미래 가치를 제한적으로 판단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가치를 발휘한 선수들의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원구단의 팀 내 포지션 경쟁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가 이적 후 자리를 잡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최충현의 경우 이적 후 첫 등판에서 1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바로 2군으로 내려갔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기간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실력의 한계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표본이다. 2차 드래프트 이적생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팀 문화와 투구 메커니즘의 적응이다. 코칭 스태프가 달라지고 신호 체계가 바뀌고 포수와의 호흡도 새롭게 맞춰야 한다. 이 모든 변수가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박정민 최희준의 부상과 경쟁 구도의 역학. 윤성빈과 최충현이 2군으로 내려간 배경에는 박정민과 최희준의 부상이라는 맥락이 있었고 이 두 선수가 좋은 투구를 이어가면서 자리가 채워졌다는 구조가 있다. 이 역학은 불펜 경쟁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불펜 자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팀 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투수가 중요한 이닝을 맡고 그렇지 못한 투수는 역할이 줄어들다가 결국 엔트리에서 빠진다. 이 단순한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때로 잔인하다. 대졸 신인 박정민의 활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 때문만이 아니다. 신인이 베테랑 유망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은 팀 내 역학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베테랑 유망주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린다.
이 군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점점 경쟁에서 밀리거나 윤성빈의 경우 이미 수년간 유사한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점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2017년 1차 지명이라는 높은 기대치와 퓨처스팀을 전전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지난 시즌 경쟁력 회복의 신호가 나왔지만 정규 시즌 첫 관문에서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1차 지명 유망주의 시간 27세라는 나이의 의미. 윤성빈이 27세라는 사실은 이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다. KBO에서 투수의 전성기는 대체로 27세에서 32세 사이로 본다. 신체 능력과 경험이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되는 시기다. 윤성빈은 지금 그 전성기에 초입해 있다. 2017년 1차 지명 이후 약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군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 KBO 역사에서 1차 지명 투수들의 커리어를 보면 이 시기까지 1군에 안착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지난 시즌 9위 향상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있었다는 점은 이 하강 곡선이 불가피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관건은 2군에서의 0점 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다. 단순히 감을 되찾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투구 메커니즘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인지에 따라 복귀 이후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마치며 유망주 레이블의 유통기한 1차 지명, 파이어볼러, 유망주 이 단어들이 선수에게 붙어다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 레이블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해진다. 윤성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160km라는 구속 수치가 아니라 그 구속이 경기 흐름 속에서 실제 아웃카운트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한 답이다. 그 답을 2군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1군 복귀 이후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가 윤성빈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있다.